안녕하십니까. 4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SOC 기반 숫자 인식 모델 구현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소개입니다.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 1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 기반 AI 서비스인 CFR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도출에 딜레이가 걸려서 구현한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고, 따라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AI 연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구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AI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AI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보안, 전력, 속도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한다면 보안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속도 향상 등의 이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구 주제입니다. 저는 SOC 보드상에서 숫자를 검출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PGA의 병렬 구조의 이점을 살려서 하드웨어를 이용한 딥러닝 연산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배경 이론입니다. 우선 CNN입니다. 이는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등을 분류하는 딥러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원칩입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기술 집약적 반도체로서 여러 기능을 가진 기기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구현은 자일링스의 징크보드로 했는데, 그는 PS와 PL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PS상의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PL에서는 FPGA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FPGA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설계 가능한 논리 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는 병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현황입니다. 구글은 AI 연산 최적화된 칩인 TPU를 개발했고, 퀄컴은 자사 AP 내부에 가족 전용 프로세서를 내장해서 VR, AR 등의 콘텐츠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네트워크 연산 속도를 향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트레이닝 모델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모델, 하드웨어를 형성한 후에 카메라로의 응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희 최종 연구 목표는 네트워크 연산 속도 향상으로 개발 부분을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눠 진행하고, 연산 속도를 비교했을 때 에버리지 타임의 10% 이상 감소가 목표입니다. 세부 목표로는 첫 번째로는 숫자 인식 모델 구축과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CM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트레이닝 모델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로는 ARM 프로세서로 소프트웨어 모델 구현입니다. 시언어 기반의 인퍼런스 모델을 구현하고 수행 시간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FPGA로 하드웨어 모델 구현입니다. 베릴로그로 인퍼런스 모델을 구현한 후에 수행 시간을 측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카메라를 사용한 응용 방안 제시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입력된 이미지로 숫자 검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 계획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후에 숫자 인식 소프트웨어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모델을 구현하고, 이 두 모델의 수행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 비교를 테스트합니다. 이후에 카메라 인풋으로 숫자를 인식하는 응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기간별 연구 수행 계획입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지원 학생은 PL에서 숫자 인식 모델을 구현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응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전윤수 학생은 숫자 인식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트레이닝합니다. 이후 PS의 숫자 인식 모델을 구현합니다. 김세현 학생은 보고서와 PPT 작성, 그리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디바이스입니다. 연산 수행 시간 측정을 위해서 제드보드를 사용했고, 응용 방안 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DE1 SOC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구축한 CNN 모델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저는 아나콘다와 파이참을 연동해서
실험 환경을 구축했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CNN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으로는 두 번의 컨보루션과 활성화 함수 그리고 풀링을 통해서 피처맵을 생성했습니다. 이후 플래튼 과정을 거친 후에 세 번의 풀리 커넥티드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10개의 아웃풋을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용했습니다. 세션 실행 후에 이포치를 25로 둬서 총 20번의 학습을 했습니다. 5만 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한 후에 1만 개의 데이터로 모델을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확도 향상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98.9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추출해 주었는데 파이썬에서 텐서의 순서를 재정의해줘서 텍스트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추출해 주었습니다. 추출한 웨이트와 바이어스입니다. 연구 과정 중 소프트웨어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모델을 C 언어 모델로 변경해주는 과정이었는데요. 파이썬으로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된 코드를 기능을 분석해서 C 코드로 변경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컨볼루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 값을 곱하고 더하여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함수여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렐루 함수입니다. 렐루는 액티베이션 함수로서 0보다 큰 값은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가게 해주고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수렴시켜주는 함수입니다. 렐루 함수 또한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것을 기능적으로 바꿔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맥스플링 함수입니다. 맥스플링은 4개의 수 중에 가장 큰 값을 추출해내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 역시 C코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플래튼과 풀리 커넥티드 하는 과정도 다 이렇게 CN어로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구현이 완료된 후에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인풋 데이터로는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 이 랜덤한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해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파이썬의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데이터셋을 언팩을 시킨 후에 포맷을 변경하여 저희가 생성한 C 언어 모델에 맞는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정확도는 96%가 나왔습니다. 모델이 구축되고 모델의 신뢰도와 정확도 테스트를 완료한 뒤에 연산 시간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SDK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드의 암프로세서 사용해서 코드를 돌리고 코드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측정해 주어서 253ms의 연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PS에서 연산 시간을 체크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드를 연결해서 코드를 넣어준 뒤에 테라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C 언어 모델을 베릴로그 모델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비버도의 HL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 언어를 베릴로그로 합성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이레벨 신디시스를 이용해서 합성된 하드웨어 모델이 제대로 잘 합성되었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 언어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각 레이어별로 동일한 인풋 값과 웨이트 값을 넣어준 뒤에 아웃풋 값을 하나하나 측정해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완전히 모델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모델의 리포트를 확인하여서 저희는 연산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5ms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이 신디시스 리포트에는 연산 시간 외에도 이렇게 타이밍 컨스트레인트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저희 제드보드에서 사용되는
100MHz의 클락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주어진 리소스 안에서 리소스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잘 구현을 했는지 활성을 시켰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각 함수별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썼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 안에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제대로 잘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모델입니다. 저희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실제 숫자 이미지의 픽셀 값을 받아온 뒤에 그 값을 인풋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구형 과정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카메라를 사용해주기 위해서 제드보드에서 D1 SoC 보드를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연결시키고 보드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기 위해서 커터스의 플랫폼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구성을 해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입력받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디오 관련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캡처해서 인풋 데이터로 써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실제 이미지를 카메라로 받아서 모니터에 출력한 뒤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추출해서 픽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인풋으로 넣어주는 이렇게 응용된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델 구축이 완료가 돼서 이거 역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테스트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받아서 숫자가 제대로 검출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정확도는 약 76.6%가 나왔습니다. 앞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카메라로 이런 이미지를 받을 때 영상 처리를 따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픽셀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받는 과정 중에서 픽셀 값에서 오차가 있었고 밝기에 따라서도 이런 게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CPU 상에서의 연산 속도와 FPGA 상에서의 연산 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비교한 결과입니다. FPGA가 약 48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FPGA 상에서 모델 연산을 할 때는 하이레벨 신텍시스로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 베릴로그로 직접 병렬적인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런 커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연산을 수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속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카메라를 이용한 응용 버전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숫자 9를 캡처해 보겠습니다. 캡처 9 성공했습니다. 숫자 8을 캡처해 보겠습니다. 캡처 8 성공. 숫자 3을 캡처해 보겠습니다. 캡처 3 성공. 숫자 6을 캡처해 보겠습니다. 캡처. 마지막으로 SoC 시스템과 하드웨어 가속기의 활용 분야입니다. 프로세서와 FPGA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SoC 칩 안에서의 시스템과
하드웨어 가속기는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딥러닝, 전기차, 자율주행차, IoT, 그리고 보안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온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발전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